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독한 놈은 언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릴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 그런 말이죠. 아마 이재명 주변에 있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옆에 있다가 불운을 당한 사람들, 얼핏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까지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 극단적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행해진 사람들은 아마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 따져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했다가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사건에 휩쓸려서 8천여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비서실장이 있죠. 이재명이 정상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더라면 정모 비서실장도 그런 일에 휘말렸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배임이 8천만 원 선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자칫하면 공무원 연금 수령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무죄를 입증시키든가 처벌을 최소한도로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변호사 수임료가 만만찮겠죠. 물론 이재명이 도와줄 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오히려 뜨는결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롯이 정모 비서실장 혼자서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도 있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경기도에 잘못 발을 디디는 바람에 이재명과 김혜경의 비리를 알아버렸고, 결국은 공익제보를 했는데 거대 권력에 대항했던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혼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첫 건이라고 공언했던 정진상이나 김용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은 죽을 고비까지 넘겼습니다. 정진상 등으로부터 대장동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고 죽어졌으면 한다는 식의 말을 듣고 실제 죽을 준비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실려가면 구속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상한 음식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구속됐다가 지금 석방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벼락 맞은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인인 신경애 씨입니다. 현직 국회의장의 부인이 위정 혐의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의전 서열 넘버2죠. 넘버2의 부인이 다른 혐의도 아니고 위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조만간 검찰에 불려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어찌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니 부인도 비슷한 사람인가 봅니다. 들리기에는 우원식 의장의 지역구인 노원구에서도 부인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신경에는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재명이 2021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달지 못했던 이재명, 변방에서 맴돌았죠. 그래서 민주당 중앙당에는 뿌리가 거의 얕았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했습니다. 당내 후보 경선은 그야말로 인맥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대는 이낙연이나 정세균, 김두관 이런 최소 2, 3선에서 5, 6선까지 되는 거물급들과 후보 경선을 했죠. 그래서니 이재명은 아마 불법, 탈법, 편법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부인 김혜경 역시 의원들 부인을 만나면서 저변을 확장했는데, 김혜경에게 중진 의원과 전직 국회의장들의 부인 등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인 신경애 씨, 그리고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애는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부인 한두 사람과 김혜경을 여러 차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맺어줬는데요. 김혜경이 면을 넓히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랬던 노력들이 남편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되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이재명은 아마도 추미애보다는 우원식을 물밑으로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추측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어쨌거나 신경애는 의원 부인들을 수차례 소개시켜주면서 밥자리를 함께 했는데, 2021년 8월 2일이었나 7월 29일이었나 그 날짜는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김혜경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 밥자리에
그 식당에도 신경애도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신경애는 김혜경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기 밥값은 자기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배소연이 결제한 경기도 법인카드에는 그날 오찬을 함께 했던 모든 참석자들의 식대를 모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호 재판장이 선고를 늦춰가면서까지 식당의 포스기, 그러니까 결제 단말기죠. 포스기까지 확인해서 신경희의 주장이 허위였던 것으로 입증을 해버렸고 판결문에까지 그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꼼짝 못하는 위증 혐의죠. 그래서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 대표가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하용만 검사가 지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거의 수집했고 조만간 피의자 소환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장의 부인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소환당하는 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꼬락서니하고는 참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야 국회의장과 함께 삼부 요인에 속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후배 판사의 퇴직을 수리해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거짓말을 해서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형국이니까 국회의장 부인 정도야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원식의 부인 신경애 씨 역시 모진 부부 옆에 있다가 제대로 벼락을 맞게 됐고요. 만약 기소라도 당하게 된다면 혐의 사실로 볼 때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소를 당하게 되면 역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벼락을 맞은 사람도 있죠. 바로 배소연입니다. 수원지검에서는 배소연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자유호국단이 고발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소연은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부터 회계를 담당했죠. 변호사 사무실 회계를 담당했는데 성남시장이 됐을 때는 성남시에,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는 경기도에 별정직 공무로 각각 따라 들어가서 사실상 김혜경의 몸종 역할을 해왔습니다. 배소연은 이미 김혜경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우원식의 부인 신경애가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김혜경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을 하면서 신경애의 위증을 도와줬습니다. 신경애가 현금으로 자기 식대를 결제했는데 배소연이 사용한 경기도 법인카드에는 신경애를 비롯한 두 사람의 밥값이 함께 계산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판사가 묻자 배소연이 자기가 별도로 2인분을 포장을 해갔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결국 포스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날 현금 결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포장 내역 역시 없었습니다. 명백한 위증으로 딱 걸린 것이죠. 배소연은 또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자기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면 김혜경으로부터 한꺼번에 뭉칫돈으로 현금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김혜경의 계좌를 추적해보니 김혜경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만약 김혜경으로부터 진짜 현금을 받았다면 김혜경은 어디에 쓴가로부터 현금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단은 배소연이 위증한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소연은 위증 혐의가 두 가지가 되는 셈이죠. 배소연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증에서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됩니다. 위증 혐의에 대한 징역형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지금 1억 3천여만 원의 배임죄로도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 합치면 아마 배소연은 상당 기간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소연은 또 80억 원대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들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죠. 아마도 국세청은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배소연은 정말로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남는 것도 없고 인신구속까지 당하게 되면 그때도 이재명을 위해서 과연 입을 꾹 닫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이재명 주변에는 온통 거짓말쟁이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주변에는 이재명 부부와 유독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